교계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은 앞서 보신 것처럼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포럼 내용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국회 포럼에 참석했던 두 분 모셨는데요. 다음 세대 사랑 학부모연합 나혜정 대표, 올바른 인권 세우기 차승호 대표. 자,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두 분 오늘 나오셨는데 포럼도 참석하셨는데 두 분이 하는 어떤 이 분야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번 대표님 말씀해 주실까요? 네, 다음 세대 사랑 학부모 연합은요. 네네. 다음 세대, 즉 우리 아이들이 한국 사회의 건강한 네.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부모의 마음과 사랑으로 돕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기본으로 이제 성문화의 인식을 습득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고요. 네네. 요즘 학교에서 성교육이 너무나 성애화되고 있어서 가슴이 아픈데요. 학부모로서도 걱정이 되게 커지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금연, 금주 캠페인 등을 통해서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도록 네네. 또 그 일도 계획 중에 있고요. 네네. 앞으로 다음 세대가 이 나라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바람직한 교육 시스템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는 단체입니다. 자, 우리 차 대표님이 하고 계신 이 어떤 이 분야는 어떤 분야인가요? 네, 저희는 일단 취지 자체는 동성애 문화가 이제 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걸 보고요. 네네. 이거 위험하다. 누군가는 중심을 잡아야겠다고 해서 네네. 그래서 이제 뜨신 분들이 모여서 결성된 단체이고요. 네네. 특히 이제 성소수자 인권도 중요하지만 네. 도덕과 윤리에 기초하지 않은 인권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로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호기심이 강하고 네네. 또 판단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퀴어 문화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되면 책임보다는 권리를 강조하는 잘못된 인권에 빠질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한국 교회에 좀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권이 무엇인지, 헌법에서 말하는 인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동성애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서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적 으로 무장한 성 강사들을 양육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모두가 다 자기 꿈을 이루는 일에 열정하는 두 분은 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가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자, 뭐 우리나라는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네네. 이번에는 여러 단체들이 어떻게 한 곳에 잘 집중되어져서 이번에 포럼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단체의 성격이 참 다양하게 되어지는데 이번엔 주로 어떤 일들로 많이 모이셨나요? 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님의 후원과 네네. 그다음에 민경우 이제 국회의원의 주관으로 100만 국민대회에서 포럼을 주최했습니다. 네네. 한국 사회 특히 한국 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인 동성애와 네. 그리고 낙태, 차별 금지법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우리 차 대표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모이셨나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권에 대해서 주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많이 했고요. 네네. 또 이제 이번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제 한국교회 리더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 분야에 맞는 전문가들, 그다음에 법조인들,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 많이 참석하셨고, 네네. 그다음에 시민단체 분들과 학부모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자, 뭐 이런 그 주제를 포럼하다 보니까 우리 뉴스에도 한번 방영된 내용이 있는데 이 여론조사에 관한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내용 어떻게 두 분은 어떤 심층적인 모습으로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이번 100만 국민 준비위원회에서는요, 네네. 국민의 여론을 네네. 파악하기 위해 오피니언 코리아 여론조사 기관에서 의뢰한 내용을 보면은요, 네네. 선거법이 적용되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기준으로 표본수 1000명을 인구 비례에 의한 지역, 연령, 성별, 그다음에 할당의 무작위 추진법으로 조사했고요. 차별금지법과 낙태주, 중독치료, 동성간 결혼과 네네. 청소년 학교 성교육에 대한 6가지 항목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별금지법에 관해서 이 여론조사를 발제를 하셨어요, 차 대표님이. 네네. 네, 그거 이어서 조금 보충 설명해 네, 주시면 이번에 이제 좋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여론조사가 이제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네. 인식에 대한 부분하고, 네. 그다음에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한 의견을 여쭤봤는데요. 네네. 이번에 이제 오피니언 코리아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한 83% 이상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들어봤다라는 분들의 응답이 많았고요. 네. 그다음에 미인지하셨다는 부분은 16.7% 정도가 나왔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럼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럼 차별금지법의 입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찬성이 32.4%, 그리고 차별금지법 입법에 반대한 데가 45.8%가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차별금지법이 뭐 입법이 되든 아니든 나는 뭐 크게 관여치 않는다는 부분이 한 21.8%가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의 정서상
또 한국 사람들의 정서상 차별금지법이 입법이 된다라는 것은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특히 이번에 이 입법안에 대해서 좀 유심하게 지켜봤던 부분들이 18세부터 29세까지의 남성과 여성의 의견이 굉장히 좀 상반됐습니다. 네. 18세부터 29세까지의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굉장히 높았고요. 네. 그러나 거꾸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18세부터 21세까지, 29세까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양극화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이 차별금지법이 지금 교계와 시민단체에서 많이 반대하게 있는데 현재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현재 상황은 일단 그 지난 일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지난 19회 국회까지 총 7차례의 입법이 시도가 됐었고요. 네네. 특히 이제 2012년과 13년에는 과거에 이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에서 발의한 차별금지 법안에는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 자체를 아예 금지하는 굉장히 위험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동성애 독재 논리 자체가 포함된 것들에 대해서 많은 시민단체와 종교계에서 이것은 위험하다라는 건의가 많이 올라갔고요. 네네. 또 학부모들이 많은 건의에 따라서 여태까지 이 법안이 무산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집권당과 그리고 과거에도 그러니까 2019년에도 집권당에서 이런 비슷한 조례들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상황이긴 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2008년 대법원 판결과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동성간 성행위는 일반인들에게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도덕 관념에 반하는 성만족행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 지금도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에 따라서 전국의 지자체에서 시군군 지자체에서 성평등이나 젠더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이런 조례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이제 얼마 있으면 총선이 되어진 이게 이제 정치권으로 파급될 것 같은데 네네. 이 정치권에서 과연 어떤 준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나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절대 차별금지법이 정치권에서 저지하도록 우리 시민단체들이 하나가 되어 압력을 넣도록 해야만 합니다. 네. 그리고 깨어있는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차별금지법 반대에 동참해 주시리라 믿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법은 결국 기독교를 박해하고 네네. 그리고 목사님들이 성경대로 진리대로 설교할 수 없고 가르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의 차별되는 그런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걸 동성애를 반대하는 자를 처벌하는 법이기 때문에 네네. 이 법을 발의한 정당을 기억을 하고 반드시 총선에 심판을 하고 그 정당을 뽑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 정치권으로 번질 경우에 지금 제가 좀 정치권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어떤 정의와 진리가 이게 잘 수호돼야 되는데 어떤 제도에 따라서 이게 막 바뀌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발언인권 쪽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목사님 말씀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네. 특히 뭐 이게 언론에 많이 나온 부분이지만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4월 15일 총선 이후에 21대가 국회가 되면 1호 법안으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거꾸로 정치인들은 종교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면서 네네. 정치인들은 종교인들을 억압하는 이런 악법들을 계속 발의하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국민들이 바른 선택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참 심각한 그런 문제. 이제 이것이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연결되어지는데 우리 특히 이제 나 대표님께서는 학부를 대표해서 많이 활동하시잖아요. 특히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 더 심각한 부분이 많으실 텐데 이걸 어떤 입장으로 보세요? 요즘 학교 내에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교육에 있어서 일단은 왜곡된 역사 교과서의 평행성에 정말 화가 났는데요. 지난주 2월 6일 목요일 날 저희가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네네. 현 정부의 홍보책자와 같은 교과서를 저희는 절대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정말 이걸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의 홍보물이었던 거예요. 네. 너무 왜곡되고 평양돼 있었고 그리고 이런 역사나 이런 교과서도 지금 문제지만 가장 문제가 뭐냐면
뭐냐면 아이들 성교육이 정말 심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성인도 봐도 너무 낯뜨거운 그런 장면과 버젓이 교과서에 그것이 실어져 있고 들어가 있고 그것을 네. 아이들에게 보건호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절제함이 미성숙한 우리 아이들에게 절제함을 가르쳐서 네네. 그 시대에는 아직 몸도 마음도 미성숙하기 때문에 절제함을 가르쳐야 되는 학교에서 절제함보다는 어떻게 보면 성애화를 시키고 그것을 권장하도록 하고 있는 현 실태가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걱정입니다. 자, 이처럼 이 다음 세대 교육이 정말 중요한데 요즘 미디어 부분이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청소년들에게 많이 다가왔잖아요. 이 미디어 영향 어떻게 보시나요? 네, 미디어 영향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네네. 특히 요즘에는 이제 아무래도 모바일 세대다 보니까 네. 저희 손 안에서 모든 것들이 지금 거의 다 이루어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이제 웹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이고요. 네네. 웹툰에서는 남성과 남성 간의 과거에는 저희들이 남성과 남성 간의 우정이라고 표현했던 것들을 갖다가 요즘에는 마치 그것을 사랑인 양 미화시키고 있고요. 또 여성 간의 사랑과도 굉장히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뭐 팬픽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웹툰 중에서도 유명한 이제 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것 중에 뭐 상위 랭크에 돼 있는 유명한 연재들은 거의 다 동성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미화시키는 것이 네. 너무 심각해서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남성들끼리 또는 이제 여자 아이들끼리 소문잡고 댕기면서 하나의 어떤 문화를 이뤄가고 있는데요. 네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그럼 이런 그 너무나도 지금 어떤 그 다음 세대에 미치는 영향 또 기존 세대 영향이 크는데 이거를 좀 전환하려면 국민 인식이 참 굉장히 좀 중요할 텐데 여전히 잘 그 알려지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면 자, 우리 두 분 한번 이야기 들어볼 텐데 우리 나 대표는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저는 차별금지법과 네네. 그리고 낙태죄 폐지, 동성 결혼의 문제들이 섹스의 성윤리와 관계가 깊습니다. 네. 보면 도덕과 책임보다는 성행위 위주의 학교 교육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네네. 도덕과 윤리의 바탕을 둔 올바른 성교육이 이루어지면 차별금지법의 모순과 생명의 존엄성 및 동성 간 성행위의 위험성을 알고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내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내 아이가 학교에 가서 무엇을 하는지 관심이 없으니까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관심이 있는 만큼 보이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과 학교라고 무작정 믿고 보낼 수가 이제 없는 곳이 되었어요. 안타깝지만 그런 것을 보면 남녀의 성별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내가 남자였다가 여자가 될 수 있고 그날 기분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는 것. 그런 것을 가리키는 잘못된 성교육의 아이들의 영혼을 빼앗기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와 미래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소리를 내고 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 이런 것들 좀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네. 모르고 있다. 인권운동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희들도 그 인권적인 측면에서 네네. 인권을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네네. 사실은 인권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이미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네네.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남을 존중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현재 대한민국의 인권은 네. 마치 좀 굉장히 왜곡돼 있고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이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경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기준에서 인권을 바라봐야 되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이 동성애 문제, 특히 이제 이 차별금지법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가 좀 적극적으로 좀 싸워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성애 문화를 이제 옹호하는 이 세상 문화와 한국 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줘야 되고요. 특히 이미 교회 밖에 세상에서는 동성애 문화가 굉장히 홍수를 이루고 있는데 내 교회만 지킨다는 좀 아니란 생각들이 이제 대한민국을 이렇게 동성애 많은 문화에 노출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한 가지 이제는 한 지역 사회 안에서 교회 목사님들이 연합을 해서 지하사회를 정화시키는 거룩한 문화 운동을 좀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특히 페미니즘 같은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의 갈등을 지금 부추기고 있고요. 양극화 현상을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젠더 문화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과 여성의 성별을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세상의 문화는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나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하면 그것이 마치 혐오주의자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이런 나쁜 프레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선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날 교회 나오지만 나머지 6일은 세상에 거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말자는 이런 감성적인 논리에 우리가 많이 속고 있거든요. 네네. 성소수자의 인권은 당연히 보장돼야 합니다. 그러나 동성 간 성행위를 차별금지법 사유에 포함시킨다는 얘기는 완전히 이건 다른 겁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이 문제인 것이 뭐냐면요. 동성 간 성행위 자체를 갖다가 아예 비판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다음에 표현과 양심의 자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억압하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단어가 주는 신선함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단어에 있는 위장막을 걷어내면 사실 이 차별금지법 안에는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동성애를 강요하는 네네. 그런 숨겨진 코드가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동성간 행위를 나는 원치 않는다고 얘기하면 그런 반대자를 무조건 처벌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동성애 독재법입니다. 전체적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내 선량한 양심에 의해서 내가 동성애를 원치 않는다는 의견만 표명을 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 동성애 독재법인 차별금지법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악법입니다. 어떤 법안을 가지고 이제 어떤 그 창조 질서를 벗어난 것을 이제 제도와 꼰대를 끌고 들어오는 그런 그렇습니다. 행위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굉장히 그러면 이제 두 분의 어떤 그 정말로 이제 국민 인식이 필요한 그런 때인데 사실 일반 국민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장만 보지 않은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종교나 시민단체에서 이런 것을 정말 국민 인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자, 이런 앞으로 계획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나 대표님. 저는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고 성경대로 다음 세대를 진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더 힘쓸 거고요. 그리고 자유대한민국에 살기 위해서 자유가 뺏기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건 헌법의 그 자유인데요. 그 자유를 뺏기지 않고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지키려고 싸울 것입니다. 네, 참 외로운 싸움인데 대단하십니다. 또 우리 대표님은. 네, 저는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말씀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교회와 그리고 일반인들이 젠더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 차별금지법의 이론적 토대가 사실은 젠더입니다. 네. 젠더 이데올로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젠더 이데올로기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막스 레닌주의와도 연관이 되어 있고 네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사상입니다. 네네. 근데 이 젠더 이데올로기의 사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성소수자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평등해야 되니까 혐오하면 안 된다니까라고 해서 우리 스스로 마음의 빗장을 살짝 열어버리거든요. 네. 안 됩니다. 이미 유럽이 그래서 무너졌고 영국이 평등법이나 공공질서법에 의해서 무너졌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영국에 있는 교회가 거의 무너져서 지금 영국에 있는 기독교 신자가 5%도 안 됩니다. 네. 이 젠더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고 하면 네. 대한민국은 스스로 교회의 문을 닫아가는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고 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젠더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야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대처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야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글쎄 싶습니다. 제가 보면 지금 정치권에서 어떤 일부 정당에서 이것을 어떤 국민들의 인식 개혁을 위해서 뭔가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데 네네. 지금 세계 역사를 보아도 이런 것이 다 지금 멸망돼 가는 징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선택하는 저는 이 정치인들이 좀 의심스럽고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왜 이분들도 다음 세대 자녀가 있을 텐데 맞습니다. 굳이 이렇게 할 건가라고 하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정당의 어떤 정치적인 욕심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맞습니다. 정말 이런 현실 속에서 두 분 외롭게 싸우시는데 두 분 함께 응원하고요. 이 방송을 모든 분들 두 분 응원할 겁니다. 올해 힘내시고 정말 진리를 잘 지켜가는 두 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